그동안 BBIG 중심의 기술주 위주로 스터디했다면 오늘은 소비재 기업인 LG생활건강을 스터디해봤습니다. 먼저 LG생활건강의 사업 영역을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사업 영역이 있는데요. 뷰티, HDB, 리프레시먼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뷰티는 화장품이고요. 대표적으로 후, 오휘 등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HDB는 홈케어, 데일리 뷰티의 약자로 치약, 샴푸 같은 생활용품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로 주겸, 페리오, 엘라스틴 등이 있고요. 리프레시먼트는 음료 사업인데요.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미니메이드, 파워에이드 등 유명한 음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익숙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비욘드, 더페이스샵, 샤프란, 자연퐁, 테크, 비타민 워터, 토레타. 토레타. 제가 토레타 모델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건 그렇고 조지아커피, 마테차 등도 있고요. 자, 그러면 각 사업별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매출 비중으로 보면 화장품이 67%로 가장 비중이 크고요. 생활용품과 음료가 각각 24%와 19%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매출 성장을 보면 화장품 사업의 성장이 두드러지죠. 다만 2020년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화장품 매출이 감소했고요. 손소독제 같은 위생용품 덕분에 생활용품 매출이 26%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매년 10% 이상씩 매출이 상승하다가 2020년에는 2% 성장에 그칠 것 같네요. 가장 비중이 높은 화장품 매출이 감소한 탓이겠죠. 영업이익으로 봐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화장품 사업의 비중이 67%로 매출액 비중보다 오히려 더 크고 생활용품과 음료는 16% 정도로 비슷합니다. 변화한 양상은 음료 사업은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었고 화장품과 생활용품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고 했네요. 그러면 LG생활건강에서 가장 비중이 큰 화장품 사업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의 국가별 매출을 보면요. 파란색 국내 매출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중국, 그 다음이 뉴에이븐입니다. 뉴에이븐은 미국 화장품 회사고요. 생활건강이 인수해서 미국 진출에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고요. 비중은 국내 매출이 가장 크지만 성장률로 보면 중국 매출의 성장이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국가별 화장품 시장의 전망은 어떨까요? 먼저 비중이 가장 컸던 국내 시장입니다. 연평균 10% 이상 쭉 성장을 하다가 2020년에 주춤했네요. 왜 줄었을까요? 코로나 때문인 것 같긴 한데 말이죠.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나오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한편 2021년부터는 다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국내 매출의 구성을 보면 면세점에서의 매출이 60%가 넘습니다. 즉, 내국인의 구매보다 외국인 여행객의 구매가 더 많다는 얘기죠, 국내에서. 게다가 면세점 매출의 70% 이상은 중국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매출입니다. 즉, 그 말은 국내 매출의 60%가 면세점인데 면세점의 70%가 중국인이다. 국내 매출의 42%가 중국인에 의한 매출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이제 2020년에 국내 화장품 매출이 줄어든 게 이해가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면서 화장품 사용이 줄어들기도 했겠지만 여행객이 없어지니 면세점에서의 매출이 감소했겠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큰 폭으로 국내 매출이 이렇게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국내 매출에서도 중국인의 구매가 많다는 것을 감안해서 화장품 매출의 국가별 비중을 다시 그려보면 이 58%였던 국내 매출의 일부가 중국인들에 의한 매출이니 그것을 중국 매출로 잡는다면 중국인에 의한 매출이 47% 정도로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중국 사람들에 대한 화장품 판매가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글로벌 화장품 시장은 어떨까요? 왼쪽 그래프는 각 국가별 화장품 시장의 성장률입니다. 0%를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성장하는 거고 밑에 있으면 역성장하는 거죠. 2019년도에는 대체로 많은 국가들이 성장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성장률이 높았는데요. 그러다가 2020년도 들어서면서 급격히 역성장했죠. 그러다 중국에서의 코로나 확산이 다른 국가에 비해 금방 잦아들면서 중국이 먼저 회복세로 돌아섰고요. 오른쪽 차트 성장 예상치를 보면 전 세계 평균은 5% 이하인데 중국은 평균 10% 가까이 됩니다. 중국은 화장품 시장 규모 데이터를 봐도 꾸준히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국 시장을 조금 더 살펴보면 시장 규모는 매스 화장품, 즉 대중적인 화장품이라고 하는데 이 매스 화장품이 이렇게 회색인데 파란색의 프리미엄 화장품 시장보다는 크지만 그 성장 속도가 프리미엄 화장품 시장이 빠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 파란 선이 고가 브랜드의 비중을 나타내는 건데 2010년 20% 이하에서 2020년 35%까지 올라왔고 2021년에는 40%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LG생활건강은 중고가 브랜드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훔, 숨, 오휘가 럭셔리 브랜드 전략이죠. 그 중에 후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광군제 때 화장품 판매 순위를 보면 2018년도까지는 10위권 내에 후가 없다가 2019년도에 8위를 하고
2020년에 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시아 브랜드 중에서는 1위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LG 생활건강의 화장품 사업의 전망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럼 나머지 사업도 살펴볼 건데 여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분기 보고서 내용인데요. LG 생활건강 자체적으로도 생활용품 사업은 성숙한 시장으로 저성장 내지 감소세를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생활용품이다 보니까 생활 양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꾸준히 소비해야 하기도 하지만 또 소비가 크게 늘어날 이유도 딱히 없는 거죠.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음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된 사업으로 저성장이 예상된다고 보고되었고, 허니버터칩 대란처럼 특정 음료의 대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매년 비슷하겠죠. 근데 2020년 3분기 시장 점유율은 소폭 상승했네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는 못 찾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배달을 많이 시켜 먹다 보니 코카콜라의 매출이 상승했을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사업의 내용을 보고 든 저의 생각입니다. 일단 화장품 시장은 성장하고 있었던 산업이었으나 코로나로 주춤했다. 근데 이제 백신도 접종하고 있으니 결국 회복하고 다시 성장세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중국 시장의 성장률이 높은데 후를 선두로 해서 LG생활건강의 럭셔리 브랜드 전략이 통하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만 생활용품이나 음료 시장은 정체된 시장이라 별로 기대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장품 시장의 성장만큼만 LG생활건강도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주가를 보면 2003년부터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두세 번 정도의 위기는 있었지만요. 다음은 재무 분석입니다. 부채 비율 43%로 양호하고요. 매출액 전년 대비 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전년 대비 4% 증가, 영업이익률 전년도 15.3%에서 15.6%로 소폭 개선됐고 순이익 6% 증가, 순이익률 전년도 10.3%에서 10.7%로 소폭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ROE 20.3%에서 18.5%로 약화, ROA 13.4%에서 12.3%로 악화되었습니다. PER은 34인데 업종 평균이 89니까 이 회사의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업종 평균보다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매매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매매하는 게 좋았는지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말 그대로 과거 데이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니까 절대적으로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일봉 차트를 보고 주가가 상승할 때와 하락할 때의 공통점을 찾아서 매매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그 방법으로 했을 때 수익률이 2020년에 17%, 2019년에 9%가 나왔고요. 연초에 사서 연말까지 존버했을 때 수익률이 29%, 그러니까 30%, 14% 정도 되니까 그것보다는 별로입니다. 다만 존버는 언제까지 존버해야 되는지 알기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죠. 그럼 그 방법이 뭐냐? 5일선, 11선, 21선의 상태를 봅니다. 상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5일선, 11선, 21선이 정배열된 상태가 있고 역배열된 상태가 있고 그 두 개 다 아닌 중간 상태가 있습니다. 중간 상태는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몰라서 그냥 중간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역배열이다 그러면 역배열이 깨질 때, 즉 중간 상태로 될 때 매수한다. 또는 중간 상태에서 정배열로 바뀔 때 매수한다. 그리고 정배열이 깨지고 중간 상태가 되면 매도한다. 또는 중간 상태가 깨지고 역배열이 되면 매도한다. 이런 방법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고 그 결과가 평균 13%의 수익이었습니다.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요.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